제 기타 신문 사항을 좀 더 준비를 해와서 아, 그래? 근데 저한 5분 10분 이내로 해주실 수 있나요? 짧게 질문하고 답변 듣는 식으로. 예, 구두로 그냥. 신문상 준비해. 그래. 준비하셨으면. 증인 안녕하세요. 김계리 변호사입니다. 네. 그 잠깐만요. 검사님들 다 받아보신 거 확인하고요. 아직 안 받아보셨죠? 잠깐만요. 예, 좀 빨리 진행할까요? 이거는 사실 예정에 원래 없던 건데 일단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증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시킨 사실이 있죠. 네. 정성우 1처장은 본 법정에 출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때 편견 없이 검색을 한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나무위키 등을 검색해서 4일 정도 만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그 같은 보고서를 받은 바가 있나요? 그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거는. 보고 받으시면서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그 뭐 정확하게 이제 오래돼서 작년 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오래돼서 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뭐 하여튼간에 그때 이건 뭐 제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증언을 하면 뭐 부정선거 얘기가 하도 많길래 제가 비서실장한테 얘기한 거는 그 뭐 우리 방첩사 업무랑은 전혀 관련이 없지만 도대체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서 좀 정리해서 알려다오 뭐 요 정도 취지였습니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거는. 증인은 그럼 정성우가 보고를 한 이후에 별도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따로 하거나 뭐 리서치를 하거나 수사를 한 바는 없나요? 방첩사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증인은 2023년 하반기에 북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북한이 2023년 하반기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그 다수의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는데 23년에요? 네, 23년 하반기에. 그런 거 뉴스에서 언뜻 본 것 같습니다. 그 해킹 공격 때문에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보안 점검을 하였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저 기억나죠. 예. 그 정성우 1처장은 나와서 이 부정선거 보고서와 별개로 자기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던데 그게 방첩사 업무 연관에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증인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방첩사 업무가 아닙니다. 뭐 부정선거가 됐던 무슨 뭐 해킹 뭐 이런 거는 방첩사 기본 업무가 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증인은 12.3 계엄 이후에 피고인이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들었나요? 저 대통령께서요? 네. 뭐 그날 뭐 저 당연히 텔레비전 보고 있었으니까 들었습니다. 증제 1호증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을 선포한 이후 2024년 12월 12일 약 29분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이 사건이 터져 감사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경송치 증거기록 증거순번 124번 2335조 이하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 담화문과 국가정보원 선관위 압수물 점검 결과 자료 비교 분석 표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이 2024년 12월 12일 담화문의 선관위 점검 경위 부분과 관련하여 그 담화문의 내용, 국정원의 점검 결과 보고 중앙선관위 서버 점검 이행 조치 보고서를 비교해서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은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 일치라고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시 담화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리고 담화문 다시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대통령은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역시 이에 대한 보고서는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 일치라고 하였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고 이 수사보고서는 대통령의 담화문의 각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 담화문과 국정원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가 일치한다고 각 항목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를 들을 때 이런 국정원의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게 국정원 그 서버 점검 결과에 대해서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들었냐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물어보신 대통령께서 이 네. 서버 점검 결과를 보고 12.12 담화를 발표를 하시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국정원의 서버 점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김용현 장관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정성우 1처장으로 하여금 그런 보고서도 듣고 했다면 이 계엄 선포하기 전후로 해서 뭐 술자리나 뭐 안가나 뭐 이런 데서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네. 부정선거와 이 국정원 점검 결과 보고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당시 언론에 나오던 뭐 그 정도 얘기지 그걸 무슨 뭐 특정해서 이렇게 뭐 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 증제 1호증 담화문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담화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서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는 최소 2년 이상의 한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들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하여 형법이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증인이 지난 기일에 출석해서 특검의 주신문에서 이제 답변하였던 내용 중에 이 중국인들이 그 정박 중이던 뭐 그 해군을 촬영했다라는데 이 증인이 수사한 사건이 맞나요? 저거는 그러니까 저 방첩사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경찰이랑 방첩사랑 뭐 이렇게 관계기관들이 같이 해서 뭐 했기 때문에 제가 저 내용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11월 30일 날 그 저녁에 그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1월 30일 저녁에 11월 30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엄 며칠 전 저녁에 말씀드렸던 거죠. 예. 네. 그 장관님한테 지난 길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장관님한테 그걸 보고를 했고 장관님께서 이거 대통령 관심이 많으시니까 가서 잠깐 얘기하고 가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잠깐 말씀드리고 나왔던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2.12 담화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중국인들은 간접적으로 처벌할 길이 없는데 이 사건 피의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가 알 수가 없죠, 내용을요. 처벌할 길이 없어서 그냥 뭐 풀려났나요? 그러니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그 이후로
바로 이제 뭐 저 계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방첩사령관으로서 정상적인 임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나중 일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예. 7항 여쭙겠습니다. 담화문 계속 지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담화문에서 최근 거대하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겸용을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증인이 감옥에 지금 12시민 담화문 다 들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12월 13일 날 구속됐으니까 말씀하신 거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화문 다 보셨을 텐데 여기 담화문 내용처럼 이제 그 민주당과 일부 세력들이 이제 사법부 조희대 대법원장에서 탄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이 내용 그때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증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뭐 이 자리에서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